네, 반갑습니다.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깊어가는 가을, 여행업계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더 좋아지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로나 끝나면 여행 수요 폭발한다. 하지만 수익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자 주요 뉴스 한번 우리 몇 개만 짚어보고 갈게요. 자, 보이시죠? 자, 카타 한국여행업협회에서요, 여행사와 플랫폼사의 거래가 너무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개선을 좀 강력하게 공정위를 대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한국여행업회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행상품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카타에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행업계의 피해 주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항공 숙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기준, 그리고 수수료 부과 체계로 인한 피해,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 적용 등이 가장 많았고요. 운영 방식이나 결제 방식 변경에 따른 피해 사례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항공권의 경우 수수료가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고 취소, 환불 시에도 수수료가 그대로 징수되고 있는데 취소 환불금은 제외하고 정산하도록 정산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항공 숙박 상품은 판매 후 취소 환불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고충이 있었죠. 그죠? 팔 때 한 번. 그죠? 취소할 때 한 번. 그 다음에 막상 취소했는데 그것도 매출로 잡히는 이런 불합리한 게 사실 많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에 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대부분의 플랫폼사의 경우 수수료를 국내, 국제선 모두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플랫폼사의 경우 국내선, 국제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각각 출발일과 발권일로 이렇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여행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카타는 또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 적용과 관련해서 입점 수수료 이외 마케팅 명목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급한 업체를 상단에 노출하고 프로모션 기간 동안 공급 상품의 타 경쟁 채널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서 프로모션 제휴 시 합의한 내용이 동등하게 유지되고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플랫폼 업체들의 어떤 그 좀 횡포 아닌 횡포가 좀 심해요. 그죠? 국정감사 같은 거 봐도. 이외에도 운영 방식 및 결제 방식과 관련해서 일부 플랫폼사의 경우 제휴 시 운영 방식의 변경으로 여행사의 인력 비용 손실이 발생하거나 여행사 결제 시스템 사용 시 고객이 다양한 결제 방식 사용이 가능했지만 결제 방식 변경에 따른 플랫폼사의 전자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해서 고객 결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도 지적하고 기존 API 연동 방식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짖어야지 좀 귀 좀 기울여 주죠. 그죠? 예. 그거 한번 내일자 주요 뉴스 메인 뉴스였고요. 자, 뜨거워지는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단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자, 잠깐만 카톡이 오네. 소리 좀 줄여놓고요.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 선거, 그 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선거,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선거가 가을 10월, 11월에 다 끝나요. 특히 서울시 관광협회에서는 이제 업종별 위원장들을 대부분 다 선출했다고 하네요. 선출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현재 한 10년 넘게 서울시 관광협회 회장을 맡아온 현재 남상만 회장이 이번 임기를 이제 끝으로 아마 물러날 것으로 대략 시장에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새로운 인물이 누군지는 저는 알지만 아직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공개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취재를 저도 뭐 다방면에 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조금 많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자, 오늘 그 주요 뉴스에 이걸 꺼야겠다. 카카오톡을 켜놓으니까 계속 들어오네. 예. 자, 오늘 주요 뉴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때서 그 온라인 투어 지분 확보를 했다는 거 한 20%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존 여기어때 320만 명 그 회원들에게 그 아마 아웃바운드 상품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어때에서는 온라인 투어의 플랫폼도 아마 개선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라인 투어에 한 20% 정도 지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20% 지분 확보면은 제일 큰 일대 주주인지는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랑 오늘 뭐 하나 투어 뭐죠? 그 어디야? 야놀자랑 하나 투어 그거 얘기 뉴스 도는데 그거는 약간 희한한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오늘 메인 주제에서 요거랑 같이 묶어서 그 다시 한번 자세히 그 좀 전해드리고 분석도 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인터넷 위주로 해서 그래서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 게 막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막 기사들이 한 군데서 어디서 내면 막 우르르 쫓아가서 내고 별거 아닌데 무슨 대단한 일이 난지 알았습니다. 예. 이렇게가 이제 오늘 그 내일자 메인 뉴스였습니다. 예. 메인 뉴스였고 방금 말씀드린 여기 어때 그 얘기와 온라인 투어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어디죠? 하나 투어와 그 다음에 저기 야놀자 요 얘기 관련해서 요거를 좀 중심축으로 해서 관련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제 분석이 그냥 제 입장에서 제가 취재하고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뭐 틀릴 수도 있고 제가 그 뭐 해당 업체 뭐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대목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뭐 그 좀 그걸 좀 구분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 다 보이시죠? 지금 현재 몇 분 들어와 계시지? 좀 많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오늘 메인 주제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다기보다는 위드 코로나에 아무래도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위드 코로나인데 이제 여행 코로나가 끝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어쨌든 이제 뭐 기존에 우리가 한 1년 9개월 정도 이상 같이 그런 식의 상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죠. 그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 예. 글쎄, 폭발은 좀 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잘 들리시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오면, 여행 수요만 폭발한다가 맞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그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 폭발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수요만 폭발한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와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 명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대부분 아실 것 같고 자. 코로나가 끝나면 또는 위드 코로나 시대는 여행 수요만 폭발한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행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아웃바운드 얘기예요. 뭐 국내 여행도 아니고 인바운드도 아니고 아웃바운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조금 넘어요. 넘어요. 자, 그 중에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예상 가능 수요가 몇 명이나 될 건가 제가 한번 오늘 곰곰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가 가장 해외여행 인아웃바운드가 가장 잘 나갔던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약 아웃바운드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800명 정도, 800만 명. 예. 그러면은 전 국민의 한 반 이상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5천으로 봤을 때 2,500이니까 2,800만 명이면 아웃바운드나 2,800만 명이면 반을 넘어선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조금 더 쓸게요. 이제 저는 제 생각엔 2,800만 명이면 거의 이제 그 찍었다고 보거든요. 거의 이제 거의 최상으로 갈 만큼 갔다라고 보는데 뭐 인심 더 쓰자고 더 써서 한 아웃바운드 플러스 알파에서 한 그 500, 한 700, 800만 명 정도 더 플러스 시키면은 한 자, 인심 쓰고 한 3,500만 명이 우리나라 예상 가능한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가능한 수요. 3,500만 명이면요. 이게 전체 인구의 한 70%가 됩니다. 70%. 자, 우리가 백신 70%나 80% 접종이면 대부분 다 그 접종을 했다고 보죠. 왜냐면 그 중에서는 청소년 어린이 그다음에 그 정말로 이게 뭐 백신 같은 걸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신체적인 그 불리함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인구들을 빼면 한 2, 30% 잡으니까 해외여행을 어떤 몸의 불편함, 그 다음에 처한사항, 그 다음에 연령이 낮거나 너무 많아서 못 가는 이런저런 수요를 빼면 이것도 한 2, 30% 빠지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간다 해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3,50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의 70%인데 진짜 많이 쓴 거죠. 그죠? 해외여행 가는 수요를 요 정도로 잡아본 겁니다. 자, 2,800만 명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3,500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70%를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하니까 이렇게 좀 인심 쓰고 많이 잡아본 거예요. 해외여행 가는 수요예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그 경험하시고 모객하셔서 출발 확정해서 손님 보내시고 그다음에 예약도 받고 하시고 그동안 1988년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그죠?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뭐가 증가했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행사 수가 증가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죠? 그래봤자 뭐 2만 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만 개는 택도 없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행사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행사의 개수가 우리나라 그 치킨집의 개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라이브 방송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그 여행사의 개수랑 치킨집의 개수랑 거의 비슷해요. 2만 몇 개 정도로 추정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행사 수도 꾸준히 늘어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방금 숫자 본 것과 같이 여행자 수, 여행을 간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기하고 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전 국민의 인구의 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간 나라는 아마 없을걸? 내 생각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내 생각에. 아무튼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야, 그죠? 예. 자, 그렇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항공사의 수도 증가를 해왔고, 또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또 어디야, 뭐 있고, 또 뭐 강원 쪽도 있고, 플라이 강원인가 그 다음에 있고, 또 뭐 에어 프리미어인가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계속 생기고 있잖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형 그렇다 치더라도 항공사 수도 또 엄청 증가했어요, 그죠? 뭐 이렇게 항공사 수가 많은 나라도 드물 거야, 그죠? 이렇게 계속 모든 게 증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부 다 이거 모두 예? 자, 다 늘었어요. 다 늘었는데 왜 여행사 수익은 감소를 했을까요?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겠죠, 그죠? 여행사 수가 왜 감소했을까요? 네. 여행사 수가 왜 감소했을까요? 혹시 그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행사 수가 왜 감소했는지 한번 채팅창에 글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행사의 수익 모든 게 다 늘었는데 그죠? 네. 다시 한번 볼까? 해외여행 가능 수요 2,80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여행사 수도 증가했고 여행자 수는 더 증가했고 항공사 수는 더 증가했는데 왜? Why? 전부 모두 다 늘었는데 왜 여행사 수익은 감소를 했을까요? 네. 대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피자 한 조각을 딱 8등분으로 했을 때 2명 정도가 나눠 먹었다고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여행사가 이 정도 개수니까 뭐 50대 50 이렇게 4조각씩 사이좋게 이렇게 나눠 먹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호 시절을 누리신 분들이 아마 우리 여행업계 원로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원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수익이 줄어서 외국은 접종률 6개월 지나야 좀 움직이겠죠. 정 대표님 들어오셨군요. 예. 아니 이거는 이제 코로나상이랑 좀 관계없이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좀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 대표님. 코로나도 물론 코로나지만 코로나 갖고 얘기하면 이제 정상적인 얘기가 안 되니까. 자, 많은 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여행사 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파이 나눠지는 파이가 그죠? 개별 여행객 증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정 대표님. 개별 여행객이 증가해서 여행사에서 수익이 감소했다는 게 말도 되긴 된다고 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원인일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FIT가 증가를 해서 많이 그쪽으로 간 것도 있지만 이게 과연 수익 감소랑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봤을 때 나눠먹는 파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물론 결론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FIT 증가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예전에는 파이 한간을 갖고 이렇게 한 두세 군데에서 이렇게 나눠 먹었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해서 한 업체당 한 10에서 23% 정도 이렇게 뭐 아무튼 나눠 먹는 파이가 나눠 먹는 조각이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이제 감소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PPT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자 그렇게 해서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는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이 나오는 파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이 가야 지금까지 2,800만 명 갔는데 플러스 알파 더 인심 써서 3,500만 명 간다 쳐도 나오는 귀만 맥시멈 나와봤자 이제 3,500만 명이에요. 정말 많이 잡아서 그죠? 정말 많이 잡은 거야.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는데 3,500만 명이 1년에 해외여행을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도 어쨌든 뭐 최대치로 잡는다고 잡아본 거야. 인심 쓰는 뭐 이런 거 돈 안 드는데 인심 쓰도 어때 그죠? 3,500만 원을 잡았을 때 나오는 이미 가장 많이 나와봤자 나올 수 있는 파이는 3,500만 명이라는 거죠. 예. 나오는 파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 인구나 뭐 어마어마한 1억 이상의 인구가 아닌 이상 나올 수 있는 파이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먹으려고 기다리는 잎들은 이런 잎 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런 그 기다리는 잎에 대한 자격을 그 문턱을 굉장히 낮춰줬잖아요. 그죠? 여행업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본금 기준을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잎은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나올 만한 파이 수요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먹으려고 해서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잎들은 많이 있으니 수익이 당연히 폭발한다 하더라도 수익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왔습니다. 오늘자 그 포털 사이트에서 여기 어때 또는 온라인 투어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쫙 떠요. 뉴스란에. 자 보세요.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어제 밤에인가 아마 썼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6시간 전 이게 더 오래됐을 텐데.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해서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발한다. 여기 어때 온라인 투어에 이 500억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몇 시간 몇 분 단위로 아이뉴스,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조선비즈, 파이낸셜 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이런 데서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일이 난 것처럼 거의 내용 거의 똑같이 쫙 나옵니다. 쫙 제목부터 해서 다 똑같아. 난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어. 난리가.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전해드릴게요. 내용은 자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오늘 그 저기 또 보셨을 거예요. 그 뭐죠? 야놀자랑 그 하나투어랑 그 얘기를 좀 그것도 가관이야. 아주 가관. 그게 그 뉴스가 어딨지? 그걸 찾아볼까? 보면 무슨 난리가 난지 알았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투어랑 야놀자랑 합치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자 이거 아마 보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크게 좀 보자. 크게 좀. 아유. 자, 이 뭐 나 그냥 도배를 했죠. 그죠? 좀 깜짝 놀랐어. 하나투어 여행수방 야놀자 독점 공급한다. 야놀자 판매 제휴 플랫폼 공동 구축은 불가능 해서 또 이거 추가 취재한 모양이네. 이거 누가 있지? 해널대인데 혹시 하명훈 기자님, 하명훈 선배가 있나? 하명훈 선배님. 제가 그 친하게 지내는 선배 기자님인데 하명훈 기자님이 좀 추가 취재를 했네. 예. 자, 뭐 난리 난지 알았습니다. 오늘 뭐 하나투어랑 나는 하나투어가 야놀자한테 인수당한 줄 알았어. 뭐 너무 뭐 다 이렇게 똑같이 썼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투어를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7월인가? 이미 지난 3개월 전인가 MOU를 일단 맺었어요. MOU는 좀 형식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 추후에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행 안 하다가 이 독점 공급이라는 말에 막 이거 대단한 일인지 알았는데 독점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투어는 그 유통망을 하나 더 늘리는 것 뿐이에요. 야놀자라는 그 채널 하나에 더 해서. 근데 나는 난리가. 그래서 전화를 해봤지. 전화해서 아니나 달러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 이게 뭐 언론사에 뭐 에드버토리얼 관련한 그런 비슷한 광고성이 아니라면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아주 난리 법석 난 난리 부르스가 나갖고 뭔 일인가 이게. 아무튼 이렇게 그 하나투어도 그렇고 여기 어때도 온라인 투어 지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20%가량 확보를 했대요.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 온라인 투어 그 플랫폼도 좀 손을 볼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숟가락 얹겠다는 얘기죠. 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 그래서 보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삐딱한 시선으로 요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어때가 2위 정도 야놀자가 1위라고 봤을 때 여기 두 업체는 모텔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모텔이라 하면은 그 숙소는 숙소인데 대실이 가능한 그죠? 뭐 그렇게 싹 사회 일반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무튼 모텔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커왔고 시작도 그래 왔고 그래서 그걸 통한 그 어떤 그 수익을 많이 창출한 수익 창출이라보다도 아무튼 예약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뭐 투자를 많이 받아서 커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 그죠? 더 이제 확장을 하고 아웃바운드 상품도 이렇게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랑 하나 투어가 됐든 온라인 투어가 됐든 이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총알이 있으니까 총알이 충분히 확보가 됐으니까 이런 업체들이랑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인을 하고 뭐 협력을 하고 또 지분을 살 거 있으면 사겠죠. 온라인 투어가 여기 어때가 온라인 투어 지분 20%를 확보한 것처럼 총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이건 뭐 그 기업의
선택이죠. 자유로운 선택이죠. 근데 뭐 그리고 뭐 돈 총알 있으면 뭐 충분히 인수할 수 있지. 근데 인수하고 안 하고를 나쁘다 좋다를 지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삐딱하게 좀 오늘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왜냐하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말인가요? 이게 벌써 1년 다 돼가나? KRT 대표님이 KRT를 교원 그룹에 팔았죠. 팔았어요. 저는 액수를 대략 얼마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공개가 안 되면 저는 대략 액수를 얼마 정도에 넘긴지를 알고 있는데 교원그룹은 교육 관련한 사업도 기존에 하고 있었고 기존에 그리고 여행업도 여행사도 비스무리하게 하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좋은 물건이 나와서 그때 KRT를 인수를 했죠. 그죠? 자, 교원그룹에서 왜 그 당시에 다 쓰러져가는 KRT 여행사를 인수를 했을까라고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교원그룹은 그동안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고객에 대한 정보, 개인 정보, 고객 확보, 회원 확보, 멤버십 확보도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그것만 상대로 해서도 여행 상품을 팔아도 저는 전혀 손해 볼 일은 아니죠. 대부분의 여행사를 인수하고 여행사에 관심 있는 그 기업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 여행사를 인수하거나 여행사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많거든. 뭐 예전에 뭐 현대카드 프리미아, 타이드스퀘어 이렇게 뭐 그 관계도 그렇고 그 회원사만 대상으로 해도 충분히 여행사 하나 정도는 어 저기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걸 그 메커니즘이 잡혀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교원그룹이 당시에 KRT 여행사를 인수한 거는 뭐 나 같아도 충분히 그럴만 하겠다. 거저 먹는 거잖아. 인프라 다 구축돼 있고 그죠? 거기다가 그걸 확보했을 경우 주력 사업도 아닌데 간단하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 안 들이고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 굉장히 잘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본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 신상에 대한 정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기존에 우리 그냥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그러니까 뭐 대부분 무슨 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인터파크 투어 뭐 이런 큰 여행사만 아시는 분들은 뭐 대표님 한 명 있고 종업원 한두 명 있는 직원 한두 명 있는 작은 여행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뭐 먹고 살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데는 아시다시피 학단도 있고 상용 수요도 있고 단골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그 고객 저기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하는데 그리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는 사실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의 단골이죠. 나만의 단골을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런 축적된 그런 게 쌓이면 이제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런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KRT도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이미지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여행은 그저 그러니까 여행 산업, 여행사 운영, 여행사 경영은 여행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수하는 그룹들의 주력 사업은 아니죠. 그죠? 주력 사업은 아니야. KRT만 일단 예를 들어봤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린 KRT만 봤을 때 이게 주력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행사는 그저 거들 뿐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여기어때가 온라인 투어에 한 500억 들여서 지분 20%를 확보했다는 그 뉴스와 소식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살까? 왜 사지 이거를? 물론 4세 확장 여기어때도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알이 있을 때 이런 움직임을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예. 여러 가지 추측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당연한 추측이고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해외 시장 네트워크를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존의 온라인 투어 갖고 있는. 자, 그런데 둘째 줄부터 보시면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수요는 아까 말씀드린 보여드린 그 피자 어차피 피자는 한 판밖에 안 나와요. 그죠?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 7, 80% 간다고 하더라도 3천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익스피디아나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OTA가 돼서 전 세계를 시장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라면 물론 이제 그런 규모의 기업으로 커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여기어때나 뭐 야놀자 같은 데서는 생각을 하고 있겠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뭐 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시장 진입은 늦었지. 예, 늦었다고 할 수 있고.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굳이 뭐 많은 돈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투어를 20% 인수하는데 500억을 쓴 게 여기 어때 입장에서 많은 돈인지 작은 돈인지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온전히 여행사, 온전히 여행 관련 산업만 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굳이 이걸 왜 하지? 왜 살까? 뭐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뭐 예전처럼 오프라인 기반도 아니고 이제 웬만한 여행 상품 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는 상황에서 굳이 이걸 왜 사지? 오히려 그냥 자체적으로도 넓혀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투자 온라인 투어 지분 인수를 하는데 든 돈만큼 들여서 그 많은 노하우나 이런 거를 또 사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긴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굳이 why 계속 why라는 질문이 나오네.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네. 자, 야놀자와 하나투어의 뭐 이상한 그 기사들, 뭐 독점 공급이니 뭐 이런 이상한 제목의 기사들은 좀 독점 그렇다 아무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물어보고 예상한 바와 같이 기존의 하나투어는 이제 하나투어는 자체 그 하나투어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들이 사실 많지요, 그죠? 뭐 몇 년 전, 몇 해 전에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하나허브라는 플랫폼도 개발해서 운영 중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대리점도 있고, 기타 등등 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야놀자 했으면은 뭐 야놀자에도 또 공급을 하고, 기존에 또 오픈마켓, 뭐 어떤 또 플랫폼도 있고, 어떤 플랫폼도 뭐 또 있겠죠. 뭐 제가 저희 여기서까지 뭐 있고까지 자세하게 뭐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오늘 막 뉴스 터지고 무슨 난리 난 것처럼 그죠 뭐 독점 공급이라는 등 뭐 이런 따위 얘기는 정말 이게 그런 뉴스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야놀자는 유통 채널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죠. 하나투어가 자신의 상품을 유통시키는데 야놀자 채널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우리 홍보 효과도 아무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야놀자라는 좀 요즘에 최근에 인기가 있는 플랫폼 통해서 유통 채널 하나를 더 늘린 것 뿐이고 야놀자도 전혀 손해볼 건 없죠. 그죠? 기존의 하나투어의 노하우가 어딥니까? 그죠? 하나투어의 상품이 어딥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자기네 채널 통해서 팔 수 있다는 거는 둘 사이에 윈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둘 기업의 윈윈 전략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은 전략이긴 한데 뭐 어마어마하게 뭐 무슨 하나 투어가 누가 보면 통합된지 알겠어. 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몇 가지 더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몇 가지 더. 뭐냐면 뭐 여기어때도 온라인 투어에 일정 조그만 많은 액수는 아니면 뭐 저기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한 건데 그 기존에 뭐 항공 관련한 것들 항공권을 거래하는 거 항공권을 발권하고 파는 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BSP 여행사가 사실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뭐 아무나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BSP는 이 그 담보 금액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그 엄청난 부담이지요. 그죠? 그래서 웬만큼 자금력이 자기네 수준에서 좀 오버하면은 그건 망하기 십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항공권 거래, 특히 BSP를 했을 경우에 BS 담보를 설정하고 이 하는 일정이 거의 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아타 측에서 운영하는 이 BSP 한국 시장에서 최소한 BSP 담보 관련 설정하고 이런 그 어떤 툴들이 여행사 친화적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상당히
그래서 이 뒤에 BSP 뭐 초과는 많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BSP 담보 관련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프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어. 예.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기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소식도 간혹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기존의 여행사 이번에 그만둔 인력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일단 뭐 하나모드만 따져도 몇 명입니까 그게. 그래서 뭐 야놀자가 됐든 여기어때에서 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팩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여행사에서 그만둔 인력들에 대한 채용을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용 차원에서는 창출 차원에서는 우리 산업 전반에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여행사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런 그 실력들이 프로페셔널리즘 같은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기존의 여행사 그만둔 인력을 채용한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한편으로는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행사 그러니까 항공사가 무슨 뭐 FIT로 팔리고 무슨 뭐 FIT가 늘어나고 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형 여행사들이 가장 곤욕을 치렀던 거가 뭡니까? 항공사 좌석 뭐 블록으로 가져오고 어쨌든 대규모로 좌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 큰 여행사에서 대규모로 거래하는 규모가 큰 여행사들에서는 항공사 눈치 보는 게 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대형 관계사 여행사 관계자분 한 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물어봤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그럼 뭐냐 물어봤더니 좀 반 농담으로 예전에는 두 개 항공사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한 항공사 합병이 되면 한 항공사만 눈치 봐도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편해졌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행사에서는 항공사 눈치를 많이 보죠.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제가 한 여행사 큰 여행사에서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그 항공사 국적 항공사 임원들이 와서 좀 이렇게 압력 아닌 압력을 넣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네 계열 그 LCC를 좀 관련한 상품을 좀 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직접 목도한 입장으로서는 아무튼 여행사에서는 항공사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게 많은데 왜, 어, 왜 여기 어때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K스타일 투어TV님 그럼 하나투어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사 고객을 야놀자로 유입될 수 있는 자사 고객이 잠깐만 일단 K스타일 투어팀이 들어오셨군요. 예, 아까 제가 초반에 인사를 드렸는데 저번 주에 저희 계좌 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럼 하나투어 대리점 입장에서는 자사 고객을 자기네 고객을 야놀자로 고객이 야놀자로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려도 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한쪽으로만 어차피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하나 투어를 통해서 여행을 가냐 야놀자를 통해서 여행을 가냐 기존 고객이요 고객이 이게 야놀자에서 예약을 했는데 이게 하나투어 상품인데 야놀자에서 예약을 한 거야 라고 인식하는 고객은 거의 없겠죠. 야놀자에 돈을 냈으면 야놀자에서 간 거고 하나투에서 결제를 했으면 하나투에서 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막은 자세히 꼼꼼히 따져보지 않는 이상 고객들이 그것까지 신경 쓸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K스타일 투어TV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점 입장에서는 뭐 손해볼 거 그렇게 손해니 아니 그런 그렇게 구분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예. 아무튼 그럴 것 같아요. 예. 뭐 이쪽 고객이 일로 유입된다 이런다기보다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지금 물으신다면 오히려 저는 시너지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더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이 들기도 합니다. 글쎄 어떨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런 질문에 지금 우리 K스타일 투어TV님이 해주시는 질문도 결국 따져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은요.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예요. 수익.
나오는 피자는 정해져 있는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수익은 전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기사 이 관련해서 기사를 쓰는 우리 기자들도 어디 있어 제목 코로나 끝나면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고? 아니죠. 여행 수요만 폭발하겠지. 수익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온 파일은 정해져 있고 이 파일을 나눠 먹는 입만 늘어나는 거죠. 이 파이가 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고 이 입을 몇 번 거쳐서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이게 하나 투어를 통하냐 무슨 야놀자를 통하냐 이 차이지. 결국엔 정해져 있는 파이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랑은 그래서 여행업이 그렇게 왜 여행업에 이렇게 야놀자가 됐건 여기 어때 갔던 이 큰 돈을 들여서 여행사를 왜 그거 하냐 이거. 나는 아니다. 내가 나면 나는 아닐 것 같다는 거지. K스타일 투어 TV님. 손님 입장에서는 판매가가 같으면 기존의 작은 여행사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편리한 야놀자로 예약하는 그렇죠. 편리하겠죠. 그리고 무슨 프로모션 혜택도 많이 주겠죠. 그죠? 예. 그건 맞아요. 당연히. 그리고 일단 공신력 있는 업체 예약을 하겠지. 공신력 있는 업체 하려고 하겠죠. 예. 이왕이면 저 같아도 이왕이면 그죠? 하다못해 무슨 전자제품을 사도 우리가 삼성이나 LG 거를 사는 이유는 망가져도 AS 받을 수 있고 그죠? 사기당할 염려는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객 입장에서는 하나투어나 야놀자나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이런 브랜드만 보고 예약을 하겠죠. 그런데 질문을 제때 잘해주셨어요. 우리 K스타일 투어팀이. 마지막에 호텔 다이렉트 부킹이 더 싼데 요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제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전익춘 선생님 반갑습니다. 늦은 출첵 오래간만입니다. 전익춘님 요즘에 고고 스페인 아주 개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디에고님이 전익춘님 반갑습니다 하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그죠? 예, 전익춘님 반갑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여행중개소 채널 홍보 엄청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봤잖아요. 예. 자, 제가 연휴 때 한번 심심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쫙 누워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니까 이 업체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K스타일 투어 TV님이 말씀해주신 그거랑 또 일맥상통합니다. 뭔 얘기냐면 제가 누워갖고 국내 호텔들을 한번 연휴 때 검색을 해봤어요. 그렇게 국내들 많이 간다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갈까? 그러고 제가 이제 제가 요거 제 핸드폰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웹에 다 깔려있거든요. 이게 어디였지? 호텔스닷컴. 여기서 국내 호텔을 하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 4인 기준으로. 연휴 때 지난주 무슨 연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국내 여행들 많이 갔다며.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로 그렇게 방이 다 없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 호텔스닷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충청도 지역에 4인 가족이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여기 호텔스닷컴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하니까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13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신라스테이인가 그랬어. 충청도 쪽에 천안 쪽에 신라스테이인가 그게 있어갖고 그 방이 한 13만 원 나더라서 가격이 그래. 그래서 그럼 신라 호텔 방을 갖다가 여기 제가 그래서 다운을 받고 여기 보이시죠? 신라 호텔 앱을 다운 받으면 신라 스테이까지 다 회원가입만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고 똑같은 방을 보니까 똑같은 방 컨디션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방이 호텔스닷컴보다 15한 3만 원 정도가 더 싸더라고. 회원가입을 하니까 회원 특전으로 해서 똑같은 방이야. 똑같은 그야말로 방이 많지 않아 남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회원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호텔 신라 여기는 이제 호텔 신라에
웹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신라스테일 그 저가 그 중저가 그 호텔도 있잖아요. 신라스테일 그 관련한 방도 다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기적으로 프로모션가가 회원만을 위한 특가해서 그 메시지가 와요. 주기적으로 제가 그거 설정을 해놨거든요. 받을 수 있게끔. 가격을 보면 그 가격 갖고 제가 비슷한 조건으로 글로벌 OTA라고 하는 방금 보여드린 호텔스닷컴이나 뭐 익스피디아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이 호텔 측에서 직접 우리 회원들한테 제시해 주신 가격보다 비싸요. 단돈 1,000원이라도 비싸요. 어차피 조건 다 똑같아. 뭐 조식이 있건 없건 다 똑같아. 호텔 다이렉트 요거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줄. 호텔에서 다이렉트로 부킹하는 게 더 싸죠. 이런 추세로 이미 넘어갔죠. 글로벌 OTA가 저는 그쪽도 많이들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호텔에 다이렉트 부킹하는 게 더 싸긴 싸요. 싼 것도 태반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K스타일 투어 TV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은 여행사에 예약하는 것보다 편리한 여행자로 예약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맞긴 하지만 조금 영리한 고객들, 조금 여행 좀 했다, 경험이 있다 라는 분들은 호텔 이렇게 다이렉트로 부킹을 하는 수도 이제는 더 늘어날 거고, 호텔 특히 이제 일단 액티비티 같은 거 빼자고, 그런 거 지금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일단 호텔 예약만 봤을 때, 항공도 좀 나중 문제로 치고 호텔만 봤을 때, 호텔만 외항 또 항공은 또 워낙 많잖아. 또 외항사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호텔만 봤을 때는 뭐 우리가 그야말로 여행업계 업체들, 그다음에 뭐 기존에 뭐 여기 어때나 야놀자도 뭐 엄청나게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 뭐 트래블 테크를 지향하면서 OTA를 지향하는 그런 구조가 그런 지향점이 결국 완전한 정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결론 보이시죠? 보이시나? 네, 결론. 자, 난리입니다, 난리. 이제 위드 코로나가 눈앞에 오니까 난리예요. 그동안 조용했던 업체들이 이합집산 서로 막 모이고 합종연행 하고 있고요. 인수합병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번이 지금 이 기점으로 해서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상호협력 뭐 MOU도 맺고 또 상부 상조하고 난립니다. 고사성어가 안 냈고 이합집산 합종연행 인수합병 상호협력 상부상조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요 결론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론은 뭘까요? 자 요겁니다. 이합집산 합종연행 인수합병 상호협력 상부상조 하지만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피자는 한 판뿐입니다. 저 글로벌한 전세계 60억 인구를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미 그쪽은 다 이미 끝났고 시장 장악 끝났고 틈새는 없고 어차피 피자 나오는 건 한 판뿐입니다. 사이드 메뉴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드 메뉴가 약간 아주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죠? 어차피 피자 한 판 갖고 나눠 먹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굳이 큰 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고객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더 싸게. 근데 이 방송을 하는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 타깃이 우리 여행산업,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수익성은 점점 수요만 폭발할 것이고 수익성은 여행자 수, 항공사 수는 증가하지만 수익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피자는 한 판인데 기다리는 입만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성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사이판 오래간만에 사이판 좀 팔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완전 헐값으로 팔리는데 분통을 지금 막 터트리고 있잖아요. 또 덤핑이냐고.
어, 어떤 정말 내용 좋고 제값으로 받아서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패키지 상품이 좋겠죠. 그런 그 상품 우리 패키지 기준에 하시는 분들도 제발 뭐 FIT 뭐 OTA 이런 쪽 한다고 그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분명히 그런 상품을 찾는 수요가 역으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 또는 뭐 나중에 정상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어차피 박리담에 많은 물건 내놓고 싸게 팔아서 수익성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결론 지으면서 어차피 피자는 한 판뿐인데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조금 있을 뿐이라 수익성은 큰 기대는 사실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희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늦으셨군요. 자, 오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좀 이제 뭐 자 그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 되고 뭐 상황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건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분위기고 안 돼. 완전 아예 장사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훨씬 나은 상황이죠. 그런데 아무튼 수익만 따져놓고 보면 뭐 0. 그렇게 우리가 뭐라지? 그 어떤 그 보랏빛 미래만 기대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구 전반전 끝났는데 시리아전 홈경인데 0대 0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벤투는 벤투 감독은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언제부턴가 국대 축구를 안 봐요. 그냥 결과만 봐 하이라이트나. 예. 속 터져. 오늘 그거 안 보고 그냥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선택하신 겁니다. 예. 벤투는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이렇게 끝나고 이제 끝나면은 바로 이제 내일인가 해서 이란으로 가거든요. 이란 원정 가면은 거기서 이제 정점 못 내면 아마 벤투는 한국으로 못 오고 바로 거기서 경질돼서 아마 포르투갈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저 또 나름대로 축구 팬이거든요. 네. 쉽지 않아. 홈 경기에서 시리아 0대 0이 뭐니? 황의조, 손흥민, 또 요즘 그리 잘 나가는 황희찬 다 투입하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지금 전반 홈에서 저 정도면 한 2대 0은 돼야 말이 되는 건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전반전 축구 안 보시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대단히 잘 선택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고요. 좀 제 분석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의를 제기한다 싶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수님 다음번에는 도준영 가이드님 한국 오시면 중개소에 초대해 주세요. 예,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기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날씨가 이상하죠. 더워요, 그죠? 예. 아무튼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K스타일 투어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그 공고를 몇 가지 할게요. 저희 트레북스라고 여행 전문 도서만 북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마 주말 통해서 다음 컨텐츠 올라갈 예정이고요. 초반이라 저도 북 리뷰는 도서 리뷰는 처음 해봐서 좀 감을 못 잡겠어. 아무튼 계속 좀 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심심하고 재미없더라도 꾸준히 좀 들어주시고요. 오늘 방송 좋았다고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직접 구독 공짜인 거 아시죠? 혹시 구독 돈도 안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요거 설정 좀 많이 해주시고 채널 응원을 위해서 채널 후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채널 후원하는 방법은 저희 지금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박주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대략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축구 후반전 보시고요. 또 아무튼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축구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 여행 중개소 응원해 주시고 저는 또 우리 여행 산업 우리 여행 계시는 분들 많이 응원하고 더 좋은 어쨌든 컨텐츠로 매일매일 찾아오고 다음 주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